그들은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며 땅을 가로지르고 쳐다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며 마치 장갑처럼 피부를 벗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생명체 중 한 부류인 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뱀을 무서워하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이 파충류는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고 우리 눈앞에서 작은 동물들을 개걸스럽게 삼켜버리는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현대시대의 이 미끌거리는 징그러운 포식자들 중 가장 거대한 종은 보아뱀과 비단뱀인데 그들은 길이가 26피트나 됩니다. 8m에 달하는 길이죠. 이 거대한 파충류들은 공격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8년에는 한 비단뱀이 무나섬의 54세의 인도네시아인을 삼킨 것으로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뱀은 처음에는 눈에 띄게 배가 불러 있었고 그 옆에는 주인을 잃어버린 샌들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뱀을 잡아서 해부하자 인도네시아인의 시체가 죽은 뱀의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술라위시 섬에서 또 다른 거대한 포식자가 성인 남성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사건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과학자들은 또 하나의 믿기 어려운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플로리다에서 길이가 11.5피트, 즉 3.5m에 달하는 비단뱀이 사슴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먹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슴은 무게가 35파운드, 즉 16kg이었고 이 뱀은 겨우 31파운드, 14kg밖에 안 나갔습니다. 생물학자인 이안 파르토색은 이것이 사냥꾼과 사냥감 무게 사이에서 기록적인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뱀이 어떻게 이토록 큰 동물을 삼킬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죠. 하지만 그 전에 현대의 뱀들보다 훨씬 더 큰 동물을 삼킬 수 있었던 고대의 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슴은 그들에게 겨우 간식거리밖에 되지 않았죠. 고대 뱀 중 일부는 저녁 식사로 공룡을 선호했다고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적어도 공룡은 6,500만 년에서 7천만 년 전에 지금의 인도 지역에 살았던 사나제라고 불리는 뱀의 먹잇감이었을 것입니다. 이 뱀이 죽음의 포옹으로 포획한 공룡의 유해가 1987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뼈들을 분리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그 작업이 마무리되었죠. 1987년 어느 날 고고학자들이 이 악마 같은 뱀의 유골을 2개 더 발견했는데 그것들은 먹잇감이 되었던 희생양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희생양은 공룡으로 밝혀졌죠. 과학자들은 사나제가 무게가 50kg에 달하는 작은 공룡들과 그 새끼들 그리고 알까지도 삼켜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포식자 뱀들은 킹콩처럼 거대한 사이즈의 뱀은 아니었습니다. 사나제는 길이가 겨우 11.5피트, 즉 3.5m 정도였고 무게는 22에서 44파운드, 10에서 20kg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천만 년 전에 존재했던 거대한 뱀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상상해보는 건 놀라운 일이죠. 고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무렵 공룡들이 멸망해버렸고 뱀들은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체온 덕에 무사할 수 있었죠. 이 기간 동안의 기온은 평균적으로 화씨 93도에서 97도, 섭씨로는 34도에서 36도까지 올라갔고 차가운 피를 가진 뱀들은 다른 파충류들처럼 한가하게 이 스팀 사우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사이즈로 커져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중앙 지역에 살았던 자이켄토피스라고 불린 거대한 뱀은 길이가 33피트 혹은 10m에 달하고 무게는 1100파운드 혹은 500kg까지 나갔습니다. 무려 0.5톤이나 되는 무게죠. 하지만 이 고대 거대종들도 미끌거리며 독리를 가진 파충류들의 또 다른 대표 뱀과는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세레존이라고 불리는 콜롬비아의 탄광에서 5,800만 년 전에 존재했었던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방 식탁만한 크기의 거대 거북이와 여태껏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악어의 화석 외에도 대형 버스만한 크기의 초대형 거대 뱀의 유골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황당무계한 파충류의 외형을 보고 나자 고고학자들은 그것의 길이가 50피트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15m입니다. 그리고 이 뱀들의 왕의 무게는 무려 1톤이 넘었습니다. 이 헤비급 챔피언에게 과학자들은 타이타노보아라는 적절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짐승은 엄청난 힘으로 이 괴물이 선택한 어떤 먹이라도 쉽게 포획할 수 있었고 1평방인치당 400파운드 이상의 혹은 280kg이 넘는 괴력으로 먹이를 쥐어짜 버렸기 때문에 희생양들은 달아날 방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포옹은 마치 브루클린 다리의 압력의 1.5배를 한 번에 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거대했던 포식자에게 현대의 다람쥐과의 조상과 같은 먹이는 하찮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거대 괴물은 점심 식사로 더 큰 동물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신선한 데다가 바로 잡아먹을 수 있는 공룡은 물론 멋진 창거리가 되었겠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타이타노보아의 비유를 생각한다면 이 고대 뱀은 손쉽게 거대한 공룡에게 죽음의 포옹을 선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대결을 정말 보고 싶군요. 제 생각에는 타이타노보아가 이길 것 같군요. 티렉스는 포식 공룡의 두개골을 병과리처럼 단번에 으스러뜨릴 수 있는 50피트 크기의 괴물에게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은 아래 코멘트에 추측과 가설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쩌면 다행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 두 생명체는 결코 만나지 못했고 아마도 몇백만 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 가장 위대할 뻔했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죠. 이런 이유로 타이타노보아는 비교적 좀 하찮은 먹이를 여기저기서 사냥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코끼리의 조상격인 리어티어리엄이나 베어티어리엄을 말이죠. 타이타노보아의 회갈색 외형은 주변 환경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손쉽게 사냥감을 포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타이타노보아는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사람들은 이 괴물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괴물이라도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는 파충류들이 살기 편안한 환경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게 된다면 타이타노보아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거대 뱀들이 존재했던 시기에는 이산화탄소는 현대 시대보다 50%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열대지방에 서식하는 동물의 유전자가 지구온난화에 이미 적응했고 그 이상의 온도에도 적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린 아직 타이타노보아의 재출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뱀들의 왕이 진화적으로 복원되려면 약 10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연구학자들은 현존하는 거대 뱀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들의 먹이에 대한 아주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밝혀냈습니다. 보아뱀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 뱀이 동물을 질식사시키거나 쥐어짠 뒤에는 입을 벌리고 먹이를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아뱀이 입을 벌리면 정말 크게 벌리네요. 보아뱀의 아래턱에는 지름 20인치 길이, 대략 0.5m까지 늘어나는 굉장히 말랑말랑한 근육이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끌거리는 뱀이 자신보다 더 큰 먹이를 목구멍으로 밀어넣게 하기 위함이죠. 보아뱀은 질식하지 않기 위해 기관지의 끝부분, 즉 호흡기를 입 밖으로 밀어내 이를 통해 호흡합니다. 이는 마치 스쿠버 다이빙의 산소 호흡기와 같은 원리죠. 이후에 이 뱀은 먹이를 통째로 먹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한 입에 개걸스럽게 먹어치워버리는 일종의 만찬을 즐깁니다. 엘라베마의 생물학자들은 뱀이 음식을 소화하면 이 징그러운 동물의 신장과 간, 췌장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게다가 뱀의 심박수는 더 증가되고 위는 엄청난 양의 상과 효소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파충류의 소화 시스템은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죠. 파충류의 심장은 횡격막에 붙어있지 않아서 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아뱀의 경우 그토록 거대한 먹이를 잡아먹어도 몸에 별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진화되어 왔습니다. 많은 종류의 뱀들은 폐가 하나고 뇌가 두개골보다 무게가 덜 나가는데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장 기관의 수가 많아봤자 그들의 맛있는 저녁 만찬을 꿀꺽꿀꺽 삼키고 소화시키는데 방해만 될 뿐이기 때문이죠. 이토록 신기하고 독특한 신체 구조 덕분에 뱀들은 보통 크기의 먹이뿐만 아니라 자신들보다 훨씬 큰 크기의 먹이까지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킹스네이크의 경우 렛스네이크를 포획해 바로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렛스네이크는 킹스네이크의 몸통보다 보통 20%나 더 크죠. 이 동족킬러 뱀은 자기 동족의 등뼈를 먼저 부러뜨린 뒤 아코디언처럼 접어버립니다. 이것은 더 큰 파충류가 더 작은 크기의 뱀의 복부에 들어갈 수 있게 돕죠. 이렇게 놀랍고 섬뜩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 파충류 포식자들은 먹이를 감싸서 쥐어짜는 동안 형성된 압력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 파충류들은 건강한 인간의 몸 안의 혈액순환을 쉽게 막아버릴 수 있을 정도의 힘으로 먹이를 질식시킵니다. 뱀의 무시무시한 턱 힘으로 현대의 뱀들은 공룡이 없는 대신 공룡의 후성격의 먹이들을 쉽게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즉, 악어, 거대 악어, 카이만 악어들까지도 말이죠. 미국 엘라베마 대학의 생물학자들은 이런 작은 악어들을 삼켜버리는 글루톤들 중 하나의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이 뱀은 3일에 걸쳐 악어의 부드러운 조직 및 뼈까지도 소화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완전히 다 소화가 되었고 마침내 뱀의 위가 비워졌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양의 식사 후에 이 뱀은 몇 주 동안 포만감을 느끼다가 다시 먹이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비단뱀이 자기 자신을 사냥할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뱀들은 정말로 자기 꼬리를 삼켜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삼켜버리는 이 동족 킬러는 죽기 전에 자신의 몸의 절반이나 먹어치웁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뱀들은 사냥을 하다가 자기 꼬리를 다른 뱀의 꼬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때 뱀들은 자신들이 고대하던 먹이를 잡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콩알만한 파충류의 뇌는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느려 터진 두뇌 때문에 뱀은 자기 자신을 잡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제때 깨닫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다루었던 뱀들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해주세요. 우린 아직도 자연세계 또는 허구세계의 놀랍도록 다양한 짐승들에 대한 소개가 엄청나게 정말 완전히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